도쿄 총리 관저 앞 긴급 브리핑 장면 사진 한 장. 지금 일본에서 엄청난 논쟁이 터졌습니다. 미국이 요구한 중동 군사 협력 때문에 일본이 역사상 가장 어려운 선택 앞에 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이 뉴스 처음 봤을 때 잠깐 멈췄거든요. 일본이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를 보내는 걸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미국이 공식 요청하기도 전에 일본 쪽에서 먼저 움직였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아사히 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자위대 파견 가능성에 대해 집중 검토에 들어갔다. 이 보도 나오자마자 일본 인터넷이 그야말로 폭발했어요. 야후 재팬 댓글창이 수십만 개 반응으로 터지면서 실시간 트렌드 1위를 며칠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다 뜯어볼게요. 일단 지금 상황부터 정리해드릴게요.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군사 충돌을 이어가면서 중동 긴장이 전 세계가 긴장할 수준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장소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이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합니다.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통로거든요.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중요한 수준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생존의 문제입니다. 일본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90%가 중동에서 옵니다. 90%예요. 그래서 일본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거든요. 호르무즈가 막히면 일본 경제는 일주일도 버티기 힘들다.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일본은 원유뿐 아니라 액화천연가스, LNG도 중동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일본 전력회사들 대부분이 중동 에너지 계약에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안정은 일본한테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 그 자체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미국이 뭘 요청한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장관이 일본 방위상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했다고 해요. 군함 파견은 아니지만 해상 태스크포스를 지지해달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미국은 지금 공식적으로 자위대 파견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일본이 먼저 검토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며칠 뒤 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일본 언론들이 이렇게 분석했어요. 정상회담 전에 일본 정부가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아무 준비 없이 앉아 있다가 직접 요청받으면 그 자리에서 대답해야 하잖아요. 그걸 피하려면 미리 입장을 정리해 두는 게 낫다는 거죠. 일본 외교의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반전 포인트 첫 번째가 등장합니다. 사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2019년 트럼프 1기 시절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보호하는 군사동맹을 만들려고 했고 일본한테 참여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당시 아베 총리가 거절했습니다. 이유가 꽤 현실적이었는데요. 일본은 이란과 관계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일본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려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절충안을 냈습니다. 우리는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는다. 대신 독자적으로 정보 수집 활동을 한다. 실제로 자위대 군함을 보냈지만 전투가 아닌 정찰 활동만 했어요. 이 방식으로 미국의 체면도 세우고 이란과의 관계도 유지하는 일종의 줄타기 외교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일본 정치권 내부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전략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란과의 관계 카드가 이미 많이 소진됐고 트럼프 투기 행정부는 동맹국에 대한 기여를 훨씬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현재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본은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이 문장 하나가 지금 일본의 분위기를 가장 잘 요약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잠깐 일본 인터넷 반응을 한번 볼게요. 이게 정말 흥미롭거든요. 야후 재팬에서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이 있는데요. 무려 12,000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왜 일본이 중동 전쟁에 끌려 들어가야 하냐? 두 번째로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은 9,000개입니다. 미국이 시키면 결국 하겠지. 이 두 댓글이 지금 일본 여론의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분노고 하나는 체념입니다. 그 외에도 댓글창에는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일본 헌법상 해외 전투 참여는 위험하다. 석유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중국은 웃고 있을 것이다. 결국 일본만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이 댓글들 보면서 뭔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찬성도 반대도 아닌데 어딘가 모르게 피곤하고 무력한 감정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 포인트 두 번째가 나옵니다. 일본이 실제로 자위대를 보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중동 파병 문제가 아니에요. 일본 내부에서 헌법 논쟁이 다시 폭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일본 헌법 구조,
아시죠? 전쟁을 포기한다고 명시한 조항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스스로 선택한 평화헌법이에요. 그런데 이 조항 때문에 일본은 해외 전투에 직접 참여하는 것 자체가 여전히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야후 재팬에서도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자위대가 중동에서 전투하면 헌법 논쟁 다시 터진다. 실제로 일본 정치권 내부에서도 지금 의견이 완전히 갈리고 있어요. 일부 보수 정치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맹국 미국을 돕는 것은 당연하다. 반면 야당에서는 이렇게 맞서고 있어요. 일본을 전쟁에 끌어들이는 결정이다. 이 논쟁이 단순히 이번 한 번의 파병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만약 이번에 파견이 결정되면 이게 선례가 되거든요. 앞으로 일본의 해외 군사 활동에 대한 기준선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일본 외교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짚어야 할 게 있는데요. 일본의 방위비 문제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이 2022년 이후 방위비를 GDP 대비 2%까지 늘리겠다고 선언했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유지해온 1% 상한선을 사실상 포기한 거였어요. 이게 국내에서도 엄청난 논란이 됐는데 그 충격이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또 파병 문제가 터진 겁니다. 일본 국민 입장에서는 방위비 인상에 파병 검토에 헌법 논쟁까지 한꺼번에 쏟아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 여론이 혼란스러운 게 당연해요. 자, 이제 반전 포인트 세 번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상황을 일본보다 훨씬 냉정하게 바라보는 나라가 있어요.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중동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청해부대예요. 한국 해군은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 퇴치 작전을 오랫동안 수행했고 실제로 한국 군함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인터넷에서는 이런 비교 댓글도 나왔어요. 한국은 이미 했는데 일본은 왜 이렇게 고민하냐. 이 댓글에 달린 답글이 꽤 날카로웠거든요. 한국은 군대가 있고 일본은 헌법이 있다. 이 한 문장이 양국의 차이를 굉장히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헌법의 제약이라는 게 단순히 법조항 하나가 아니라 일본 사회 전체에 깔린 정서거든요. 전쟁에 대한 공포, 피해자이자 가해자였던 역사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요.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 이 상황을 한 번 더 넓게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일본이 자위대를 실제로 중동에 파견하게 되면 동아시아 안보 지형이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우선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커지면 중국과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변수입니다. 야후 재팬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중국은 웃고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중동에 신경 쓰는 동안 중국 입장에서는 동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행동할 공간이 넓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일본이 미국과 더 강하게 연결되면 한미일 삼각안보 협력도 더 긴밀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 안보에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 이번 사안은 일본 내부 문제로 볼 게 아니라 동아시아 안보구도 전체의 변화로 읽어야 한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일본 정치권에서 실제로 어떤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일본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정보 지원 및 후방 지원만 하는 겁니다. 2019년 때처럼 직접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고 정찰 활동이나 물자 지원 정도만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가장 현실적인 절충안으로 꼽히고 있어요. 그 다음은 해상 태스크포스에 공식 합류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 자위대가 다국적 해군 작전의 일원이 되는 건데요. 이건 헌법 해석 논란을 피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거절하거나 대폭 축소된 형태로만 참여하는 겁니다. 이 경우 미일 관계에 상당한 긴장이 올 수 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좋게 볼 리 없죠. 일본 외교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일본이 최소한 정보 지원이나 후방 지원은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정상회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요청을 할 경우에는 더 큰 양보를 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 여기서 잠깐 일본 국내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내부 분위기를 하나 전해드릴게요. 실제로 일본 방위성 내부에서는 이미 꽤 오래전부터 중동 파견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일본 안보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하게 이런 말이 돌거든요. 헌법 문제는 해석의 문제다. 결국 정치 결정의 문제다. 2015년에 아베 정권이 집단 자위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헌법 해석을 바꿨잖아요. 그때도 엄청난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일본 내부에서는 이번에도 헌법 해석을 다시 확장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일본 언론이 크게 다루지 않는 부분인데요. 현재 일본 자위대 내부에서 인력과 장비 운용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방위비를 올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인력을 충원하고
장비를 현대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대규모 해외 파병을 하기에는 실질적인 능력의 한계도 존재한다는 분석이 있어요. 이걸 종합해보면 일본이 완전한 전투 파병보다는 상징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다시 한번 일본 인터넷 반응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번엔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볼게요. X. 옛날 트위터에서는 이런 게시물이 바이럴됐어요. 아베는 거절했는데 다카이치는 어떻게 할까? 결국 같은 패턴 반복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일본 경제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파병 안에서 호르무즈 막히면 일본 끝난다. 파병해서 헌법 논란 터져도 일본 혼란이다. 이게 딜레마지. 이 댓글이 지금 일본의 상황을 가장 잘 요약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어느 쪽도 쉬운 선택이 없거든요. 반면에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일본이 계속 헌법 뒤에 숨어서 미국 보호만 받을 수는 없다. 이제 뭔가 보여줄 때가 됐다. 실제로 일본 보수 성향의 미디어에서는 이번 파병 검토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논조도 있어요. 일본이 국제 무대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논리거든요. 이게 단순히 찬반 여론이 갈리는 게 아니라 일본이라는 나라의 정체성과 미래 방향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해 드릴게요.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미국이 일본의 해상 태스크포스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일본은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위대 파견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이 과정에서 일본 헌법 구조 논란과 에너지 안보 딜레마가 충돌하면서 일본 사회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매우 중요한 분수령으로 보고 있어요. 실제로 일본 유력 정치 전문 미디어인 지지통신은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일본 안보 역사에서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건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아시아 전체에 그리고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이건 특히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만약 일본이 이번에 자위대 파견을 결정하면 다음번엔 어디를 향할지가 문제입니다. 대만 해협이 될 수도 있고 남중국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이미 일본은 대만 유사시 자위대 역할에 대한 논의를 내부적으로 진행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중동 파병이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일본 안보 정책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그게 한국 입장에서 이 상황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예요. 자, 이제 여러분한테 질문 드릴게요. 만약 일본이 실제로 자위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보낸다면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일본이 군사국가로 변해가는 신호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에너지 안보를 위한 어쩔 수 없는 현실 대응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미일 관계에서 일본이 더 대등한 파트너가 되려는 시도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꼭 남겨주세요. 이 주제 생각보다 한국이랑 직결된 이슈거든요. 여러분 댓글 하나하나 다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 바로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현재 회담 일정이 잡혀있는 만큼 빠르면 며칠 안에 중요한 발표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국제 뉴스를 일본 현지 반응까지 묶어서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하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이런 분석 영상 더 자주 만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